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조금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즉 단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절과 음절이 합쳐져야 단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단어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품사가 있는데 이 품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든 또는 한국인이든 간에 이 품사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또 외국 현지인하고 대화를 할 때도 수월해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듣기도 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대하는 한국어를 처음 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와 같이 이 예문에서 볼 때 어떤 것이 품사이고 어떤 것이 조사고 부사고 형용사인지를 잘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 원어민들도 이러한 품사별로 구분해 가면서 한국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습관, 예를 들어 습득해서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한국어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습니다. 자, 동사.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 또 여기 못하면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자, 이와 같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줍니다. 동사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부사는 또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명사, 동사, 형용사 아주 기본적인 이런 품사, 어느 언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명사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수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감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탄사. 그럼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형사. 자, 관형사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무엇을 수식해 주냐 하면은 어느 부분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명사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일본어에는 조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베트남어나 라오스어나 인도네시아나 영어에는 없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자, 그러면은 한국어의 품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에 갖고 있는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갖고 있는 이 품사를 알고 명사와 같은 쪽에 있는 수사, 대명사,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 없는 조사, 그 다음에 관형사, 그 다음에 감탄사. 그래서 9개의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품사가 각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서 품사와 기능,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해서. 자, 앞으로는 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품사를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십시오. 하늘이 매우 맑다. 그런데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음원론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을 갖고 여기다가 발음 나눈 대로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적느냐? 이게 좀 여기가 좁아서 그런데 이걸 잠깐 지우고 여러분들 귀에는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겁니다. 하늘이 매우 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절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절이라고 그러죠. 하늘도 단어고 이도 단어입니다. 매우도 단어고 맑다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하늘이가 명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품사로 보면은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명사와 하늘이라고 하는 명사와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조사와 하늘이라는 명사가 있는 거죠. 그럼 매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매우는 부사입니다. 자, 맑다는 뭐에 해당되면 여기서 형용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쓰기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발음은 이렇게 날 거냐? 이거는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한 자음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다는 어떻게 되냐면 읽을 때는 다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음과 자음이 모였을 때 마주칠 때는 경음화가 된다고 해서 센 소리가 나오는데 경음화라고 해서 했는데 즉 이게 뭐냐면 막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의문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중원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품사로 얘기하면 하늘은 명사고 니는 조사고 매우는 부사 막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다는 맑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입니다. 즉 어미라고 하는 것은 즉 다가 많은 여기로 활용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맑고 맑으니 맑어서 맑으면 맑어라. 맑어라는 형용사일 때 명령문이 안 되지만 맑으면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맑으니 날씨가 맑으니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이와 같이 이 다라고 하는 어미는 수시로 변한다. 이거를 아시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품사를 갖고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품사가 뭐뭐 있다 그랬죠. 명사, 있죠. 대명사 있죠. 수사가 있습니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의 국어 문법으로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이라고 하고 이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어로도 쓰이고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인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에 어떤 것이 붙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명사 혼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어에는 명사가 주어의 역할, 서브젝트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조사는 한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조는 도와줄 조자에다 품사사자입니다. 즉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면 조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조사에는 이 가가 있고 늘이 있고
또는 에게 또는 는이 있습니다. 즉 조사에 따라서 그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줍니다. 하늘이 매우 맑다 이렇게 돼 있죠. 즉 하늘 플러스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 하늘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문장 내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뭐가 붙어서 이 가가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조사가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품사가 명사일 때 이 가가 붙으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어의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암기를 해놔야 실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그런 목적어가 되려면은 명사에다가 뭘 붙이냐면 을을 붙입니다. 즉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을을 붙이고 어떤 때는 늘을 붙인다. 이거는 이 형태라고 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형태가 틀리다 이런 얘기죠. 즉 단어에서 끝받침 즉 받침 끝말 끝자음 종성 끝소리가 자음이 있을 경우 즉 라면 국물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국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물. 자 국물이라면 자 보세요. 국물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이가 붙으면은 국물이라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물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가 같은 명사인 국물이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조사가 붙어서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을을 붙이고 어떤 때는 늘을 붙이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즉, 이 국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합쳐져 있는 거지. 이것도 어근이고 이것도 어근입니다. 둘이 합쳐져 있는데 이때 이 합성어의 단어의 끝에 단어가 니을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 자음이 끝났을 때는 을로 하고 자음이 없었을 때는 즉 받침이 없을 때 한 예를 들면 가수는 싱어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여기에 자음이 끝소리에 자음이 없을 때 즉 받침이 없을 때는 늘로 표시한다. 가수를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나는 BTS 가수를 좋아한다를 되는 것이죠. 즉 이 가도 국물 가라고는 안 합니다. 국물이 맛있다. 근데 나는 가수가 좋다 이렇게 하죠. 즉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언제 이 주격조사에는 이를 붙이고 가를 붙이느냐. 앞에 나오는 단어의 끝소리 자음 즉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됩니다. 국물이 그다음에 자음이 없을 때는 즉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가가 된다. 같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의 끝소리 자음 즉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물이와 같이 자음이 있을 때는 이가 붙고 가수가 좋다와 같이 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즉 끝소리 자음이 없을 때는 뭐가 붙느냐 가가 붙는다. 요거 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사를 완벽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 중에서 품사의 말씀을 드렸고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품사에 따라서 같은 명사라도 보호가 되는지 또는 부사가 되는지 이걸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이제 역할과 기능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품사와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